295페이지 거래 자료의 입력 사항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장부 등의 거래 자료 조회와 결산의 작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115번 자료를 불러와서 진행을 해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들어가 보면 부가세 신고서, 이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6월 30일까지로 1기, 2기 이렇게 구분하죠. 3월 31일까지 예정, 1기 예정 기간은 1월에서 3월이에요. 여기가 확정. 2기 예정 7월에서 9월이죠.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입니다. 이런 단위 기간을 알아두시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입력하면 입력 자료가 집계되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등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97페이지 보면 1기 확정 기간에 거래된 매입 거래처 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1기 확정 기간이면 4월 1일에서 6월 31일, 4월에서 6월. 이때 매입이면 매출이라면 여기에서 매출로, 매입 자료를 보고자 하면 매입으로, 그리고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봐야지만 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전체 데이터 보면 총 매입한 거래처는 1부터 7까지 있죠. 거래처 수를 물으면 이 부분을 봐야 하고, 거래 건수를 묻는다면 이 매수가 바로 거래 건수가 됩니다. 건수, 거래처 수는 7곳이죠. 건수는 총 13건이 됩니다.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매입시액 불공제,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서 불공 등으로 입력했던 자료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보면 4월 1일에서 6월 30일 했을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시액, 이 부분이 있습니다. 1720에 172만원이라고 나오죠. 아니면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가면 여기 세부사항으로서 16번의 세부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세액을 물으면 172만원, 공급 가액을 물으면 1720만원이 됩니다. 3번 1기 확정 기간 동안 부가세 매출 세액이 얼마냐. 매출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과표 및 매출로서 과세 표준을 물으면 요 금액이고요. 과세 표준. 매출 세액을 묻는다면 이 금액이 되겠죠. 1567만원. 영세율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공급 가액은 1억.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간 동안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 가액은,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서 매출 부분이죠. 기간은 1기 확정 기간이니까 4월에서 6월 매출의 전체 데이터,
총 매수는 10건이죠. 공급 가액은 249400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은 1기 확정기간 동안 예정신고 누락분, 이것도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 보면 1기 확정기간 4월 1일에서 6월 30일 들어가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여기 7번에 공급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없죠. 이런 형태로 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예정기간 동안 수익금액 제외에 해당하는 것, 수익금액 제외 이런 자료를 물으면 위에 상단 F4번의 과세 표준 명세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수익금액 제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금액이라 하면 주된 영업활동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여기에 제외된다라는 것은 주로 고정자산의 매각분, 건물, 기계 등의 매각이나 부가세법에서의 간주공급 적용받아서 과세 표준에 들어온 것, 이런 자료가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오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비유동자산과 감가상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부분 봤으니까요. 비유동자산 감가상각, 이 부분은 우리가 고정자산을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이 되는데, 회계관리에 이 고정자산 감가상각이 있죠.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주어진 자료를 갖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과목은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1번 운반기, 취득일자 2014년 7월 15일, 상각방법은 정율법, 취득일자 상각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기초가액은 정기에서 이월된 자산의 취득가액을 넣어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주는데, 단기에 신규 취득한 부분은 4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단기 중 신규 취득은 위에는 쓰지 않고 4번에, 정기에서 이월되어 온 것을 1번부터 넣어줍니다. 여기는 정기에서 이월되어 온 거니까 2,500만원에 정기말 상각 누계가 1,120만원, 내용 연수가 5년, 경비 구분은 기계장치는 전부 500번대, 본사 영업부는 800번대 선택하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는 13. 이렇게 하면 운반기에 대한 제시 자료를 가지고 등록을 다 해줬습니다. 다음은 2번 검형기계, 취득일자는 2018년 6월 15일, 이건 당해 연도에 신규 취득한 거니까 4번에 들어갑니다. 2천만원. 단기 신규 취득은 1, 2, 3을 사용하지 않고 4번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상각 방법은 위에서 정율법 확인됐죠. 경비 구분은 500번대 공장, 그리고 업종 코드는 13. 이렇게 하여 검형기계까지 등록이 됐고, 다음 특허권은 위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특허권 코드는 3번, 특허권
취득일자는 2017년 1월 1일 이 정기에서 이월되어 온 것일 때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는 반드시 취득가액이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 들어오며 정기말 상각 누계액을 반영합니다. 취득가액이 1000만원에 정기말까지 200 상각했으면 여기 오는 건 유형자산일 때는 1000만원에 200만원 왔습니다만은 무형은 800만원에 200만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최초 취득가액을 역산해 주게 돼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 이렇게 하면 1년에 200만원씩이 되죠. 판관비니까 800번대. 경비 구분은 800번대가 되고 업종 코드는 63. 무형자산은 여기가 취득가액이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라는 것을 주의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해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결산 진행을 해봐야 하는데 자, 등록 작업을 다 해봤습니다. 결산은 우선 결산 정리사항을 결산 자료에 반영을 모두 해줘야 되겠죠. 이 결산 정리사항은 수익의 경우에 수동결산이라는데 선수수익이나 미수수익, 선수수익은 내년도분 수익을 미리 받은 것, 그럼 원래 수익에서 빼주고 선수수익 해주면 되죠. 이자수익 또는 임대료를 제거하고 선수수익. 미수수익은 원래 발생한 수익을 아직 받지 않은 거로 사변의 미수수익 대변에는 해당 수익 과목이 가면 됩니다. 다음 선급비용은 내년도 비용을 당기에 선지급한 걸로 사변의 선급비용 자산이죠. 대변에는 해당 비용에서 빼줍니다. 미지급 비용은 당기에 사용한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죠. 부채로 미지급 비용 계상하면서 사변에 해당 비용 과목 가지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입 시에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둔 경우는 미사용된 금액을 비용에서 제거하고 소모품으로,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해둔 경우는 결산 시에 미사용이 아니라 잘못됐죠. 사용된 금액을 파악하여 자산을 제거하고 소모품비로 보내줘요. 결산 시에 미사용이 아니고 사용된 금액. 사용액을 자산 감소시키고 비용으로 보내고, 여기는 미사용된 금액을 비용에서 제거하고 자산으로 대체하죠. 다음은 현금 과부족, 결산시까지 운인이 나오지 않으면 부족액은 잡손실로, 과잉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하고, 단기매매 정권 평가, 이익이 발생할 때는 단기매매 정권 대변에 단기매매 정권 평가 이익, 손실이 발생하면 단기매매 정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 정권. 대손 이런 것은 나중에 결산 자료에서 자동 처리가 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 예수금 제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 조정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데, 결산 자료에서는 제일 먼저 작업할 게 우리 수동결산분이라는데, 수동결산분은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작업을 합니다.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소모품 미사용액이나 사용액의 정리, 소모품의 정리, 부가가치세 정리, 단기매매 정권 평가,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외화채권 채무 평가, 이런 내용은 결산 정리사항을 분개하고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 자동결산부는 대손, 그리고 재고자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대손 설정, 무형자산 상각, 선납세금의 정리, 이런 내용을 자동결산이라 합니다. 수동결산을 가장 먼저 해주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창에 가서 해당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여서 확인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요 입력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F3 전표 추가해서 금액 입력한 것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는 손익계산서로 가서 조회한 뒤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처분 내용을 정리해주고, 전표 추가 정리하고는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형태로 결산이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여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결산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손, 감가상각 등은 전부 자동결산 자료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추산액도 자동결산 자료인데, 이 자동결산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결산자료 입력창에 가서 1월에서 12월 하여 여기 결산 반영 금액으로 넣을 수 있도록 바탕색이 있는 거 있죠. 기말 원재료, 퇴직급여 충당 전입액, 연금 충당 전입액, 다음은 감가상각,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퇴직급여, 감가상각, 다음은 밑에 내려가 보면 대손, 그리고 기타의 상각, 다음 법인세의 정리, 이 부분이 자동결산이에요. 자동결산은 여기에 해당 칸에 금액만 직접 입력하여 위에 상단에 전표 추가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작업은 수동결산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면 1, 2, 3, 4는 자동결산이고요. 5번 대여금에 대한 단기의 기간 경과분 이자, 돈을 빌려준 것의 기간 경과분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기간 경과분 이자는 차변에는 미수수익, 미수수익 금액은 60만원, 대변에는 이자수익 60만원, 가수금 잔액은 LG전자의 제품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이러한 임시계정 정리도 다 수동결산인데 이거는 찾기 들어가서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 현재 가수금 잔액을 확인해 옵니다. 부채 부분에 가수금이 250만원 있죠.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가수금 250만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의 계약금을 받은 거라면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 250만원, 여기는 거래처 LG전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그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지급이 안 되었다. 차변에는 이자 비용 금액은 258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258만원,
보험료 중에 단기의 기간 미경과분이면 차변에 선급비용 25만원, 대변에는 보험료, 판매관리비 보험료죠. 25만원. 소모품 중 현재 미사용분,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한 것 중 미사용분이니까 차변에 소모품 7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판매관리비입니다. 7만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자료를 우선적으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 처리를 다 완료하고는 다음 자동결산 자료를 진행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기말 원재료에 800만원 내려와서 기말 제공품에 354만원 기말 제품에 570만원 그래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은 생산직원 노무비의 퇴직급여에 2,500만원 판매관리비는 판매관리비의 퇴직급여 전입액에 1,500만원 대손충당금 설정은 상단의 대손상가, 나중에 강가상가, 퇴직충당도 여기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입력했으면 후퇴 위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대손은 대손상각 열면 전체 과목에 대해서 설정이 뜨는데 매출채권이라 하면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죠.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정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계산된 것들은 전부 스페이스바로 다 지워주시고 해서 하단에 결산 반영 넣어주면 대손상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들어옵니다. 다음 감가상각은 고정자산 등록한 자료를 가져오려면 위에 감가상각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등록에 관계없이 아래 금액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여기에서 판매관리비는 이때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와서 건물에 2,430만원 비품에 180만원 해당 자산 과목을 잘 찾아야 합니다. 차량 운반구에 345만원 넣어주고 다음은 제조경비는 위에 제조경비의 감가상각비 들어와서 차량 운반구에 290만원 기계장치에 1,080만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1, 2, 3, 4를 여기 자동결산 자료로 반영을 다 해줬고 다음 법인세 부분입니다. 법인세는 전체 추산액이 2천만원인데 이 중에 미리 낸 게 915만원이 있어요. 그럼 선납세금을 결산 반영 금액에 915만원 넣어주고 2천만원 중에 915만원이 선납되었으니까 나머지 추가 계상할 금액은 1,085만원 하여 이 선납세금 적립분과 추가 계상액을 합한 이 금액이 법인세 추산액과 일치가 되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 반영이 다 됐으면 반드시 왼쪽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해줘야지만 최종 장부에 반영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결산 진행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로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
이제는 결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12월 31일자. 손익계산서는 조회만 해주면 끝이 나요. 그리고는 닫고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이 있으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때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는 결산 후의 수정된 순이익을 가져와야 하니까 항상 아니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오. 항상 아니오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기 처분 예정일이 있으면 처분 예정일 넣고, 처분 사항이 있으면 처분 사항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18년 사업연도라 하면 2019년 2월 28일 또는 3월 31일 해서 처분 자료 대상이 있으면 넣어주고는 전표 추가 해주고, 마지막으로 줘야 하는 게 재무상태표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 없이 열려지면 이제 결산이 완료된 게 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장부조회 교재 320페이지입니다. 이건 뭐 회계 2급 과정에서도 많이 실습해 봤을 텐데, 5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실습의 이제 14번 320페이지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잔액, 얘는 뭐 계정별 원장이나 뭐 합계잔액 시산표나 어디든 가능합니다. 5월 31일 외상 매출금 잔액 166960 또는 뭐 계정별 원장 5월 31일 외상 매출금 잔액은 166960 알 수 있죠. 6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받을러음 계정 잔액이 얼마인가? 거래처별 잔액을 알려면 거래처 원장 6월 30일 받을러음, 거래처는 처음부터 엔터 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줘야 됩니다. 거래처는 두 개가 나오죠. 현대전자 3300, LG전자 1500. 다음은 5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 5월 31일 외상 매입금의 전체 거래처는 엔터입니다. 세 군데가 있죠. 태창산업 4,910만원, 광주정밀, 전남테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4월 1일 현재의 판매관리비, 특정 일자를 알려면 일개표로 가야 됩니다. 월 단위는 월계표가 되는데 하루니까 4월 1일 하루분 판매관리비는 70만원.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제조경비가 얼마인가? 그럼 일개표에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제조경비 합계는 55만원. 6번은 단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큰 달, 한 계정 과목의 월별 금액을 바로 하나로 보려면 총계정 원장 단기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제품 매출 월별 금액을 보면 제일 큰 달은 4월이죠. 237609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금액을 다 볼 수 있습니다. 2, 4분기 중 원재료 매입이 가장 작은 달, 2, 4분기면 1, 4분기가 1, 2, 3이니까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원재료 4, 5, 6월 3개월 비교해보면 제일 적은 달은 6월 132만원,
가장 큰 달은 5월 9,100만원. 5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현금 지출액. 이건 월계표나 또는 일계표. 5월이면 한 달. 월계표 5월에서 5월. 판매 관리비로서 현금 지출된 금액은 현금 간이죠. 4093. 이렇게 해서 장부 조회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부 조회 등은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의 실습 연습을 통해서 학습을 좀 더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종합 실습 과정은 이걸로서 설명을 마치고 연결해서 이제 종합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로 학습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